그리고 이혼 후보자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자 지명 뒤에 내란 지지와 관련된 내용 못지않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갑질, 그리고 최근에 뭐 투기 의혹 뭐 이런 것들 많았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후보자가 원래 이제 그 건전재정론자, 그래서 적극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저희가 예상했습니다마는 이제 조금 입장을 바꿨죠. 예, 어제 오후에 2시입니다. 그 재정운영 관련 학계하고 연구기관 전문가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기획처에서 먼저 밝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똑똑한 재정이 본인,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죠, 본인의 평생 지론이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구현을 해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소신이 적극 재정 구현이었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꾼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요. 네. 한국 사회가 이른바 적극 재정, 뭐 건전 재정 이걸 네. 대립적으로 보는 네. 잘못된 인식 구조에 있다고 봐요. 사실 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재정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적극 재정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 케인즈적인 전통인데, 한국의 경제 관료들이 대부분이 케인즈적인 전통에 따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박정희 개발 독재라는 것도 국가 개입주의입니다. 그렇죠. 한국의 보수도 국가 개입주의고, 한국의 뭐 상대적 진보도 국가 개입주의고, 다 같은 국가 개입주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건 다 동의합니다. 다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잠시 신자유주의의 물길에 의해 가지고 재정 축소라든가 또 민영화 이런 시장 불개입 이야기가 잠시 정치권의 유행처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경제학자인데 이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유행 따라 했을 뿐이지, 저는 뭐 이게 적극 재정, 뭐 축소 재정, 확장 재정 이런 게 소신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관료들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좀 이걸 가지고 이혜훈을 비판하고 논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할 때 이 지점을 가지고 비판을 한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뷰리핑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경제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확장으로 가고, 그렇죠. 또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나라 살림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을 건전하게 가고, 이게 사실 경제학에서도 일반화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가 또 만만치 않은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래서도 아마 본인도 이렇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그렇게 논리라는 생각을 거는 합니다. 이제 예. 그 조립하기 나름이고, 예.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양극화 문제가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적극 재정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재정 뭐 몇 퍼센트, 그다음에 외환 보유율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정치 사회적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40% 있어야 된다, 50% 있어야 된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의의 기준입니다. 임의의 기준을 정하는 건 누구죠? 정치 권력이고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절대시해서 도구마처럼 해서 싸울 필요는 절대 없는 겁니다. 예, 이제 댓글에 우이숙님, JYP님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뭐 이런 예, 그 애초부터 이제 우리가 이혜훈 후보자 이제 지명 이후에 이 내란과 내란 옹호와 그리고 이제 그 재정 문제, 재정론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은 크게 논란이 상대적으로 덜할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내란을 옹호하고 그리고 건전재정하고 적극재정을 비판했던 사람의 입에서 스스로 내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극적 재정을 펼쳐야 됩니다 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상징성과 그 지명의 효과는 거두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개인 비리 관련 이제 갑질이라든지 투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겠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떤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그 내란과 관련된 사과는 즉각적으로 나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은 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과 관련된 그 갑질로 포함해서 부동산 투기까지 너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다소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으로서는 자, 이제 의혹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일단 가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청문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그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예. 아마 과거 발언들 다 막 끌어모아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 식의 공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돌파를 할 것으로 모두가 또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다만 이제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그 차이겠죠. 그렇죠. 개인 갑질 문제와 뭐 부동산 관련되는 투기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 방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여론의 추이입니다. 여론의 추이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게 법률적인 문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결국은 참 이해운 후보자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이해운 후보자 하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좀 중도적이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멀쩡하지 않냐 이렇게 봤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근데 이해운 후보자가 뭐 좋게 보면 엄청나게 그 어떤 이게 목표를 정하면 그걸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그리고 뭐 아주 밑에 사람 닥달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에 굉장히 능한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엘리트 그렇죠. 이렇게 네네. 좀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세대의 그 세대에, 그분들이 예, 예. 그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국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욕망의 경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을 잘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욕망이 강해야지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게 보면 뭐 권력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이죠. 국민의힘 안에서 그러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의 본인이 할 수 있는 경제학자로서의 최선의 선택을 그때는 했던 거고요. 그래서 긴축 재정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확장 재정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건을 해가면서 비판을 했던 거고요. 이쪽으로 넘어와서는 반대로 이제 확장 재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전형적인 말씀하셨던 거죠. 엘리트의 선택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죠? 예, 뭐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 대통령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뭐 대통령 결정이 잘된 결정,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하자면 일단 지지자들이 믿고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를 감싸거나 아니면은 흔히 말해서 쉴드를 쳐주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전제는 사실은 쉴드를 세게 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또 읽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선을 끊는 거죠. 그렇죠. 개인 부분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죠. 그리고 여론의 동향까지도 여론의 심판도 본인이 그 판단해야 된다. 그것까지 우리가 실드 쳐주지는 않겠다. 그런 뜻 아닌가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비리가 뭐랄까 임계점을 넘고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핵심적인 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국면을 맷집 있게 넘어가는가를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바로 현장에서 예. 들통나는가, 네. 그다음에 법률적 문제로 비화되는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청문회에 대한 기본 입장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청문회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민주당에서 추천한 후보일지라도 청문회만큼은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좀 정치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런 여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